저는 이제 일관되게 얘기해 온 게 선거 기간 때부터 도시철도 2호선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네. 다만 이제 안전성 문제, 재정 적자 문제, 기술적 문제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지역사회 여론을 통합해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네.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전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이제 취임한 지 4일밖에 지나지 않았는데도 이것저것에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만 네. 일단 이제 강주 시민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새로운 시장을 선출했기 때문에 네. 새로운 시장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 네. 그리고 결정을 해서 발표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또 좋은 의견들을 제시해 주면 좋겠다는 얘기고요. 네. 이미 강주 혁신위원회에서 이 도시철도 2호선에 대해서는 5차례에 걸쳐서 노선 방식이나 예산 등을 놓고 열린 토론을 진행을 했고요. 네. 저도 이제 뭐 3번이나 참여를 해서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다수 시민들의 뜻을 가장 잘 반영하면서 지역사회 갈등과 분열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그런 공론화 방법을 채택을 하겠습니다. 이미 그 사람 중심 미래교통 시민 모임이 있어요. 네네. 이 시민 모임에 어떠한 방식으로 공론화를 진행하면 좋겠는지 의견을 지금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네. 이게 이제 들어오면 이제 우리 강주시의 입장을 밝힐 것이고요. 제가 여러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만 오래 끈다고 해서 좋은 네. 결론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네. 우리가 16년 동안 도시철도 2호선 끌어왔지만 지역사회의 갈등과 분열만 심화시켰지 좋은 결정이 아직도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시민들의 의견, 다수의 시민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고 어떻게 건설해야 다수 시민들에게 가장 큰 혜택이 돌아갈 것인지 네. 그동안의 저의 경험, 전문성 이런 걸 총동원해서 확신 있으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발표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은 저는 제 나름대로 찬바람 불기 전에 결정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10월 전에는 결정이 될 거라고 예측을 해도 되겠네요. 최대한 빨리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 공항 이전은 일단 뭐 전라남도는 환영을 하고 있는데 하지만 광주 지역민들은 이 민간 공항만 이전될 게 아니고 군공항과 함께 좀 이전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도 있던데 시장님 이 공항 이전에 대한 입장도 듣고 싶어지는데요. 민간공항이나 군공항 둘 다 이제 상생 차원에서 검토가 돼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시도민들 그리고 자치단체장들이 인식을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요. 기본적으로 강주와 전남은 하나의 뿌리고 공동 운명체입니다. 네. 강주와 전남은 천년의 역사를 함께한 뿌리라는 얘기죠. 지금처럼 매 사업마다 각자 도생하고 치열하게 경쟁하면 공멸밖에 없습니다. 저는 강주에다 전남을 더하고 전남에 강주를 보태야 동반 성장하고 경쟁력이 살아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조건 없이 우리 민간 공항을 무항공항으로 통합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전라남도와 그 전라남도의 기초자치단체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신뢰가 있어야 군공항 문제가 해결이 되지 지금처럼 이렇게 이해를 따져가지고 하나 줄게 하나 달라 이런 식으로 하면 저는 해결이 안 된다고 보고요. 군공항도 이제 잘 생각해 봐야 될 게 지금 현재 4곳이 국방부에 후보지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남, 영암, 신안, 무안. 이제 국방부에서 지금 작전성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일부가 이제 작전성 검토에서 문제가 없다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전라남 도지사 그리고 해당 지자체와 서로 협의해 갈 텐데요. 근데 이제 해당 지자체 입장에서 보면 군공항을 이전하면 많은 혜택이 있습니다. 우선 해당 지자체에 소음 피해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닷가에 설치가 되고 소리를 완충하기 위해서 100만 평 이상의 부지를 우리가 매입해 드립니다. 그리고 뜨고 바다로 이렇게 착륙을 하기 때문에 또 하나는 우리가 그 지자체의 발전을 위해서 한 4,500억 원을 지원을 합니다. 이 금액이면 그 지자체의 거의 1년 예산과 맞먹습니다. 그리고 이제 군공항이 이전하게 되면 공군 장병과 그 가족들이 한 5천 명 이상이 이전을 하게 됩니다. 지역 경제도 살겠네요. 예, 그래서 대구와 경북 같은 경우는 2개의 군이 서로 유치하려고 지금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래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고
또 후보지 지역 주민이 만족할 수 있도록 국책 사업도 많이 갈 수 있도록 제가 중앙정부와 협의를 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전라남도에서도 네. 이런 측면을 잘 감안하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민간공항을 군공항 함께 이전하지 않더라도 이 상생 차원에서 서로 협의하면서 좋은 방향으로 가게 되면 충분히 갈등이 아닌 상생, 협의로서 모든 것이 풀릴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신뢰와 믿음이 중요하다는 네. 얘기입니다. 그리고 광주는 좀 오래된 도시이기 때문에 이 구도심의 활성화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네. 저희들 이렇게 도시 재생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중앙정부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고 해서 매년 아마 1,000억 정도 이 광주의 이 구도시 재생 으로 이렇게 예산들이 좀 쓰일 수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그러던데요. 이 구도시 재생에 대한 어떤 보관이 좀 있으십니까? 이제 강주는 첨단과 전통이 어우러진 도시로 가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저는 구도심을 완전히 광주답게 이제 재생시키겠다는 것이고요. 가장 강주다운 것이 가장 경쟁력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새롭게 만드는 신도시는 이제 첨단 이런 도시로 이제 만들어 가겠지만 구도심은 이제 거기 오면 사람들이 광주를 느낄 수 있고 강주의 모습을 볼 수 있고 네. 강주만의 먹거리를 즐길 수 있는 그런 도시로 만들어서 찾아오는 강주, 돌아오는 강주를 만들도록 그렇게 해 가겠습니다. 결국 광주다움을 갖춘 그런 구도심 재생을 고민한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다면 저희들이 이 고층 아파트 중심의 어떤 그 주택 정책보다는 저층이나 광주의 어떤 문화가 살아있는 그런 도시 재생에 대한 앞으로 구체적인 고민들도 하셔야 되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이미 이제 그 아파트 비율이 네. 강주가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가장 높습니다. 네네. 물론 이제 아파트라고 하는 게 시민들에게 편리하고 좋은 주거 환경을 드리기 때문에 이걸 적정한 수준의 아파트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러나 지금 우리는 과도하게 아파트 위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또 거기에서 많은 부작용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점을 감안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 재생과 관련해서 지금 2020년이 공원 일몰제로 이 도심 공원 문제도 2020년까지 좀 풀어야 될 문제 아니겠습니까, 시장님? 예. 그런 부분에 대한 보관도 좀 있으시면 짧게 이야기 좀 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지금 25개의 공원이 일몰제에 해당이 됩니다. 네. 그래서 한 15개는 이제 우리 강주시가 재정을 투입해서 그걸 구입해서 공원다운 공원으로 만들어 갈 것이고요. 10개에 대해서는 이제 재정이 취약하기 때문에 그런 이제 민간 사업자가 들어와서 10 내지 30%는 공원 이외의 지역으로 활용을 하고 네. 나머지는 이제 공원 지역으로 만들어서 우리에게 이제 기부 체납하는 식으로 운영을 해 갈 것인데 이제 1단계로 그때 4개 지역을 일몰 사업을 했는데 네. 거기에 보면 한 30% 가까이 공원 이외의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면서 아파트가 들어선다 해서 걱정들을 많이 네,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공성이 최대한 네. 확보되는 방향으로 해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원 일몰제 다시 말해 도심공원 활성화 문제는 공공성을 최대한 유지하는 차원에서 접근을 하겠다는 말씀으로 예. 일단 정리를 해서 듣겠습니다. 그리고 정의로운 광주 이야기를 계속 하시는데요. 이 정의로운 광주의 중심에는 또 5.18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시장님? 그래서 5.18 진상규명 문제 앞으로 좀 많이 풀어야 될 것 같고요. 또 특별법이 제정됐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많은 이제 가을부터 이야기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5.18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서 광주시 차원에서 앞으로 계획이 있으시다면 그 이야기도 좀 해 주시죠. 예,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이 이제 시행이 곧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진상규명위원회가 빨리 국회에서 구성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도청합의나 집단 발포, 헬기 사격 책임자, 희생자 안매장 이런 의혹들이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해소되기를 바라고 있고 저는 강주시장으로서 이런 의혹이 하나의 의혹도 없이 조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이고요. 이러한 진상규명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80년의 5.18에서 미래의 5.18로 네. 강주의 5.18에서 대한민국과 세계의 5.18로 네.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저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기존의 과거 해상적
비장함과 책임 규명 분위기를 뛰어넘어서 네. 이제 미래지향적 희망의 축제로 승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에가 이제 39주년 기념식이거든요. 네. 이거는 강주를 넘어서서 범국가적 행사로 개최를 하고 40주년 기념식은 대한민국을 뛰어넘어서 세계적인 민주, 네. 인권, 평화 행사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네, 5.18과 관련된 또 논란이 하나 최근에 빚어진 게 이 5.18 비치타워를 과연 건설하느냐 이 문제인데 그 문제는 뭐 건설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아니면 또 논의를 더 거치실 생각이십니까? 아닙니다. 이 문제는 강주시가 서둘러서 독단적으로 추진할 문제가 전혀 아닙니다. 네. 시민사회와 충분한 공론화를 거치고 시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추진 여부를 결정을 할 것이고요. 다만 우리 강주혁신위원회에서 강주에 이제 볼거리나 이런 게 너무 없기 때문에 찾아오는 강주, 돌아오는 강주를 만들기 위해서 강주 상징인 이 빛고울의 랜드마크로 이제 제안을 한 것입니다. 네. 예. 그래서 너무 이 분야에 대해서 시장이 마치 몰아붙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은 극히 우려다. 그런 말씀을. 논의의 시작이고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이 여부를 결정하시겠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시장님 이제 민선 7기 우리 시장님께서 힘차게 출발을 하셨고 또 광주 시민 모두 우리 시장님께서 멋진 광주를 만들어 나가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광주 시민들께 한 말씀 해 주시죠. 예. 제가 이제 선거 기간 동안에 약속드렸던 것처럼 강주를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그리고 떠나는 강주에서 돌아오는 강주로 우리 아이들이 언제 어디서나 나는 강주 산다고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당당한 강주를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압도적인 지지로 저를 당선시켜 주신 것처럼 네. 저를 믿고 성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공하는 시장으로서 정말 멋진 광주를 만들어내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민선 7기 광주를 이끌 이용석 광주시장과 함께했습니다.